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선과 일차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다시 잠깐 리뷰해 봅시다. 자, 일차함수 뭐였죠? 함수 y는 1차식 두 개 붙이면 y는 ax 플러스 b. 얘들은 뭐가 된다고요? 직선이 된다고요. 직선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즉, 두 점이 주어지면 반드시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맞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y는 ax, b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직선식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2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지면 요 4는 뭐라고요? y절편.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y절편이고 y에다가 0 대입하면 나오는 x값이 x절편이니 y에다가 0 대입하면 x-2 나오고 두 점을 연결하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 2는 뭐였냐면 기억나죠? 이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놨을 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있어서 A는 무엇이 나오냐면 A는 x2-x1분의 y2-y1이 나오고 이 값이 바로 뭐냐면 기울기라고 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였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x절편, y절편만 다시 한번 볼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죠? 기울기 나왔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 x2-x1분의 y2-y1이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약간 특이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건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봅시다. x는 2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줌인줌아웃을 할게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즉 좌표 평면을 배우지 않았을 때 x는 2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마 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2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확대해 봐서 좌표 평면으로 생각을 줌아웃하면 x는 2라는 건 뭐가 되냐면 이 좌표 평면에서 x값이 2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x값이 2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 2,0, 2,1, 2,2, 3, 예를 들어 2,3, 2,4 여하튼 x값이 2인 애를 다 y값은 y값 없잖아 지금. x는 2니까 y값은 신경 쓰지 말고 x값이 2인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요렇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 2,1, 2,2, 2,3, 2,4 기타 등등 x값이 2인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요런 직선 돼요. 더 확대할까요? 더 확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공간에서
입체, 공간에서 x는 2라는 걸 생각하면 x는 2라는 건 뭐가 되냔 말이죠. 이런 평면이 돼요. 평면이. x는 2라는 게 단순한 점, 직선, 평면, 이거는 관점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직선에 살고 있으면 x는 2라는 건 점이 되고, 우리가 좌표 평면에 살고 있으면 x는 2라는 건 직선이 되고, 우리가 공간에 입체에 살고 있으면 x는 2라는 건 평면이 돼요. x가 2인 이런 평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평면이니까 좌표 평면에 있으니 x는 2라는 건 2인 애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직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y는 2라는 건 뭘까요? 뭐 당연히 y값이 2인 걸 이거 2라고 놓으면 y값이 2인 애들을 쫙 연결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x축과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x축이라는 건 당근 y가 0인 애들, y값이 0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 y축이라는 건 x값이 0인 애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x축은 y값, 얘가 y는 2라, y가 2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면 요 y는 2와 평행한 이 직선은 y가 0인 애들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2인 점들을 모아놨다면 x는 2. y축이라는 건 x가 0인 점들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호식을 굳이 한 이유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라고 해봅시다.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1차 함수니까 여기 ab라는 문자를 썼으니 이쪽에다가는 mn이라는 문자를 써볼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놨을 때 당연히 b는 y절편은 b가 될 테니 mx 플러스 b라고 놓고 요 직선이 a, 0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은 x에다가 a 대입하면 am 더하기 b가 돼서 am은 마이너스 b, m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m 자리에 마이너스 ab를 넣어보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양변에 b를 곱할게요. b를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b분의 y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 결론 났죠? 요 a분의 x를 좌변으로 넘기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돼서 어떤 느낌이 나는 거냐면 x절편, y절편,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지 않아도 x절편, y절편 주어지면 여기다 대입해서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x절편이 예를 들어서 뭐 2고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라고 했을 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라고 구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개념을 알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자,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면 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떠올리셔야 돼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 더 하고 이제 자, 여러분도 예전에 이제 특수각이라는 걸 배웠을 텐데 특수각은 뭐냐면 우리가 삼각비에서 60도
45도, 30도, 요 세 각을 일반적으로 특수각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언제 배웠을 거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직선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두 개를 배운 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얘는 2학년 때 배우고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중학교 때는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 개념을 연결해서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의 기울기와 특수각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걸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기울기가 뭐였죠? 예분의 예. 기울기 뭐였죠? 예분의 예.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울기 뭐죠? 예분의 예.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기울기 예분의 예. 자, 떠오릅니까?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탄젠트예요. 정리해 볼게요. 요 각을 x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를 a,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사인 x도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각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서,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예분의 예는 결국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탄젠트 값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길이의 b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2대 1대 루트 3. 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정삼각형 그리면 정삼각형의 길이가 2고 그거의 반쪽이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구한 거 기억날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왜 그렇죠? 여기 정사각형 그리면 정사각형의 반쪽이라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30도, 요 60도짜리를 기울여 놓은 거니까 이해될 겁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 축이고, 이게 축이죠? 이게 축이죠? X축이고, 예를 들어서 X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X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를 움직이면 이 기울기는 루트 3이 되고, 다시 보세요.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평면 좌표가 이렇게 있었을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옮기면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고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움직이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 단원에서 각이 주어지면 그 각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한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이 2고 요 점이 각이 60도라고 해보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이 각이 60도기 때문에 요 각이 60도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이 밑변분의 높이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내고 기울기를 루트 3이라는 걸 먼저 구해내고 y절편이 2니까 뭐 직선 L의 방정식은 금방 나오겠죠. y는 루트 3x 플러스 2 하면 바로 마무리되겠죠. 다시요. 요 각이 주어지는 건 기울기를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나머지 y절편을 구해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을 또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가 아까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떨까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많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맞습니까?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니까 끝났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보죠. 예를 들어 이 점이 2,1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느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2,1을 지난답니다. 2,1을 지난답니다. 이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걸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 맞죠? 다음에 2,1을 넣어보세요. 자, b는 1-2a라고 놓고 b를 2a를 넘기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요 b에다가 다시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x 1-2a를 b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식이 x-2 더하기 1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요 2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식에. 그럼 만약에 얘가 2,1이 아니었다면 3,2였다면 요 자리에 2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한 점을 예를 들어서 뭐 PQ라고 한번 나타내 봅시다. 뭐 X1, X2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그럽시다. 요 한 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요 X1, Y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시 AX 플러스 B에다가 요 점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Y1은 AX1 더하기 B가 되고 B는 Y1 빼기 AX1이 되는데 요 식을 요 B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AX Y1 빼기 AX1이 돼서 요 식을 A로 묶어내면 X-X1 더하기 Y1이 돼서 X1, Y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Y는 A, X-X1 더하기 Y1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요. 다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 Y는 A, X-X1 더하기 Y1이라고 쓰면 얘는 뭐냐면 A 값과 상관없이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는데 X1과 Y1은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서를 얻어야 돼요. 어떤 단서를 얻냐면 m을 묶어볼까요? 이 식과 이 식의 m을 묶어볼게요. 그럼 x-2 더하기 2가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은 뭐라고 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2,2를 m은 모르는데
m은 모르는데 m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직선은 항상 2,2를 지난다는 거예요. 2,2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식을 보고 이 직선이 항상 2,2를 지나는 거를 정보를 얻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 때가 많고, 어렴풋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 나이 때 이 개념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정보가 나왔을 때 이 직선이 2,2 지난다는 것을 몰라서 틀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봤을 때 얘를 보고 아 얘가 2,2를 지나 라고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나오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mx 더하기 1 빼기 3m. 이 직선이 2 4분면을 지날 때 m의 범위는,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직선의 식에서, 이 직선식에서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m을 묶어서 m 빼기 3 더하기 1이라고 식을 만들고, 이 직선식이 언제나 3,2를 지난다는 것을 꺼내지 못하면, 이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문제가 뭔지도 몰라. 아니 직선인데, 이거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이 2, 4분면을 지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 직선이 3,2를 지난다는 것을 알아야, 3,2를 반드시 지난다는 걸 알아야, 여기가 2, 4분면이니까 이렇게 하면 2, 4분면을 지나지만 이렇게 되면 2, 4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이 2, 4분면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3,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요 2, 4분면을 지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기준점. 요 원점 지나는 것보다는 더 위쪽을 지나야 된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칼은, 이 아이디어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2, 4분면을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을 지나게 되면 2, 4분면을 지나게 될 거고, 뭐 쭉 다 지나겠죠. 나중에 이렇게 x는 3일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2, 4분면을 지난다고 봐야 되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당연히 2, 4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차차 문제는 풀어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오늘 단원하는 건 뭐냐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개념을 얻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식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보면, 또는 뭐 꼭 m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a일 수도 있고 또는 k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을 때 m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2 더하기 5, a로 묶고 k로 묶고 하면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2,3을 지나는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생각보다 핵심, 생각보다 쉽지 않고 발상이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보고 지금처럼 변형해서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고요.
x-1 더하기 2라고 하면 되고,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말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1,2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 5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기울기는 모르는 거니까 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테니까 이렇게 식을 써놓고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뭐 워낙 내용이 단순해서 보십시다. 이미 다 중학교 때 한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일치하거나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m과 m'이 다르면 되고,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m과 m 기울기가 같고 평행한 거니까 y절편이 다르면 되고요. n과 n'이 다르면 되고,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m과 m'도 같고 n과 n'도 같고, 이럴 때 두 직선은 일치하고, 두 직선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고등학교에 새로 배우는 건 수직일 때를 배워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왠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왠지는 느낌이 올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칼 두 개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도류. 하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른 하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했나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요 수선의 발을 구해서 요 점과 수선의 발까지의 요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라고 했어요. 공식도 알려줬어요. 다시, 물론 좀 이따 다시 다 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처럼 방정식 포메이션으로 가고, 점을 x1, y1으로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넣고 요 xy에다가 요 x1, y1을 집어넣어서 ax1, by1, c 이렇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지금처럼 단순합니다. a제곱 b제곱 루트 씌워주고 절대값 놓고 요 xy에다가 x1, y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를 거리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요 수직이 나타나요. 이 수직, 다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요 수직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하는 거라고요. 수직이라는 것을 왜 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직이라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직선을 m1x라고 하고 요 직선을 m2x라고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 돼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 물론 이건 예외.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는 한쪽에 m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예외는 뭐냐면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의 평행하게 만날 때는 얘는 예를 들어서 y는 1이고 얘는 x는 1이에요. 왜 기울기 m은 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리가 없죠. 이 두 직선이 축의 평행하게서 만날 때를 제외하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증명은 단순합니다. 자, 1이라고 놓고 뭐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이 식은 예를 들어서 1,m1 여기다 1 대입하면 y 값은 x m1이니까요. 요 점은 1,m1 요 점은 1,m2 자, 피타고라스 갑시다. 직각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 쓸 수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리 앞에서 했었죠. 칼 하나 뺍시다. 칼 하나 빼서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면 되잖아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루트도 필요 없어. 이 점은 원점이니까 0,0 하면 되고 1-0의 제곱 m1-1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1-0의 제곱 더하기 m2-1의 제곱은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니까 1-1의 제곱은 0이고 1-1의 제곱 더하기 m1에서 m2 뺀 거의 제곱. 이 식을 다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요렇게 나옵니다. 이 식을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m1 빼기 m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나오면 수직이라는 표현, 직선 수직, 직선 선분 수직.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기울기는 뭐라고요? 기울기도 마찬가지라. 기울기는 만약에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얘기했잖아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다 거리 길이 문제야. 기울기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하면 된다 이거죠. x2 마이너스 x 물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기울기가. 요건 플러스지만 요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식이. 다시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다.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다.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이 있고요. 여기 5,3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요. 문제.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래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드디어 나왔어. 수직 이등분 어디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수직 이등분선 어디서 나왔죠? 외심에서 나온 개념이. 외심을 내가 구하고 싶을 때 요 AB의 수직이등분선, BC의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교점 구하면 외심. 자, 이제 드디어 구할 수 있어요. 왜? 배웠거든. 수직일 때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이라 함은 이등분이면서 요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하는 거, 수직 이등분이니까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요 선분 AB, 직선 AB의 수직이 되는 요 직선을 구하라는 뜻 하면 되죠. 중점이란 요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되니까 1하고 5 더해서 반 나누면 됩니다.
1하고 3 더해서 반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2 이렇게 됩니다. 자, 수직 나왔어요. AB의 기울기 구하라. AB의 기울기 구하라. 다 보자. x2-x1, 즉 x의 길이가 5에서 1 빼면 4고요. y2-y1, 3에서 2 빼면 2예요. 기울기 얼마냐면 2분의 1. 요 기울기가 이른바 요 m1의 기울기가 4분의 2, 2분의 1. 그렇다면 그거와 수직인 이 m2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왔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요 m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좀 전에 배웠던 거 한 점 3,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아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라고 했냐면 m x-3 더하기 2. 이게 3,2를 지나는 직선. 한 점을 좀 전에 했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3,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게임 끝. 이게 수직 이등분선. 이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 다시 수직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중점 구했고요. 중점 아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 1대1로 내분한다는 걸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 썼고요. 수직 땡큐. 수직 지금 방금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일 거다. 3,2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다.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집어넣었다. 끝. 언제 활용하는 줄 알겠죠? 수직.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여러분은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여러 번 얘기했던, 한 10번도 더 얘기했겠죠? 이도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또 하나의 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이 늘 양옆에 차고 다녀야 된 그 또 하나의 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너무 여러 번 해서 이제 공식도 익숙해질 텐데요. 다시 공식 써볼까요? 어떤 점이 있고요.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직선은 반드시 방정식 폼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요 점. 또 느낌 올 거예요. 이게 수선의 발. 우리가 어떤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이거 정의를 안 해주면 도대체 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할 거냐 이거죠. 이 점에서 최단거리, 직선에 이르는 최단거리, 즉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안 하면 뭐 어떤 걸 정의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선의 발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수선의 발. 느낌 오죠? 요거 보면 뭘 떠올라야 하냐면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여러분은 피타고라스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수직을 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와 벡터를 공부하고 있다면 수직이라면 내적이 0이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걸 봤을 때 떠올려야 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을 통과하고 있다면 수직이라는 걸 보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떠올려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떠올린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게 곧 내 거는 아니잖아요. 또 실없는 소리 한마디 합니다. 오랜만에. 약간 강의가 길어져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영어에서 두 단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recognize라는 말이 있고 reca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미국 심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recognize but not recall. recognize는 하는데 recall은 못해. 이 무슨 말이냐면 봄을 아는데 떠올리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봄을 아는데 떠올리지는 못해요. 내가 안다는 것과 아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건 과정이 다르다. 실제로 뇌가 하는 과정도 완전히 다르고. 제가 자꾸 뭐를 보면 뭐를 떠올려라는 건 리콜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 단지 남이 만약에 여러분이 못 풀었어요. 이거를 못 풀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야 이거 수직이니까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야. 아 뭐 한 거예요? recognize 한 거예요. 알죠? recognize 한 거죠. 머릿속에 없진 않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recognize 하냐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recall이 되냐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 recognize보다 좀 더 많은 노력,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제가 자꾸 하잖아요. 수직을 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이런 걸 떠올려라. 애당초 아예 여러분이 도형의 방정식을 지날 내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길을 통과할 때 이도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두 개의 칼은 그냥 들고 다녀라. 문제에 나왔을 때 써먹고 한번 칼을 뺐는데 뭐 쓸 수 있으면 쓰고 뭐 쓸 데가 없어.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뭘. 이게 어떻게 또 사용되나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점이 하나 있어요. 1,3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y는 2x 빼기 4라고 해보죠.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요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a, b를 구하라. 왜냐면 요 수선의 발을 알면 요 a, b를 구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점과 점 사이 요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요 a, b를 구하는 게 목적. 너무 쉬워. 이 점은 수선의 발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어요. 1번. 요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맞으니까 b하고 a 대입해서 b는 2a 빼기 4에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수직.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2. 요 기울기가 2. 그렇다면 이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 이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뭘 어떻게 구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y2 마이너스 y1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아닙니까? x2 마이너스 x1. 기울기의 정의. y2 마이너스 y1. y2 마이너스 y1.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각선 크로스를 곱해서 식 하나 써주면 되죠. 이 넘겨서 이 b는 마이너스 가로 a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연립해서 요 h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를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 자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다시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요 수선의 발을 구하라는 거고 이 수선의 발에 있는 점 AB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우리 공식 가지고 있어요. D는 A제곱 이 공식 자체는 이 1,3을 이렇게 놓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놓고 지금 쌤이 한 것처럼 AB를 요 수선의 발을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공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a제곱 b제곱 절대값 씌우고 xy 자리에다가 여기 요 점에 해당하는 x1, y1을 집어두면 답이 나오겠죠. 이 공식에 써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 공식을 잠깐 써보면 a는 뭐라고 나왔냐면 1,3 나왔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4였으니 얘를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 함수 형식을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넣으면 됩니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죠? 절대값 씌워주고 요 자리에 1 집어넣고 빼기 요 자리에 y 자리에 3 집어넣고 빼기 4 하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요 거리 자체가 이 공식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서 따로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수선의 발을 구할 줄 알면 실제로 이 공식을 보다 더 중요한 건 요 수선의 발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온다고 아예. 이 수선의 발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예 나와요. 거리 구하는 건 공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수선의 발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죠. 좀 활용해 볼까요, 문제를?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요. 자, A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칭은 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2,1이라는 점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면, 2,-1이 돼요. X값은 똑같고, Y값이 반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요 A점을 어떤 L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요. 요 A'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A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점을 선에다가 대칭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선이 이 선분의 또 수직 이등분선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것은 이 직선이 이 선분으로 보면 이 직선은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렇게 요 길이 같고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뭐냐면 얘랑 길이 같고 이렇게 수직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요 점을 역시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선의 발을 먼저 구해야 돼. 수선의 발을 먼저 구하고 얘랑 중점이 얘인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돼, 얘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A'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H를 먼저 구하고 좀 전에 H 구한 것처럼 요 A, B가 요 직선에 있다. 얘랑은 수직이니까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서 요 H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 중점 알잖아요. 얘랑 중점이 얘다. 얘랑 중점이 얘다.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A와 A'의 중점이 H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요 H점을 구하는 건 필요하다. 이제 직선 마지막 개념이고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은 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가장 소홀하게 다뤄지는 개념이기도 해요. 자취의 방정식은. 이 자취라는 말이 주고 있는 의미가 약간 와닿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점의 자취는 선이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점의 자취는 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몇 가지 이제 샘플을 통해서 이걸 개념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수직이등분선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점 AB의 수직이등분선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어요. 요거 중점 구하고 수직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 이용해서 요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요. 라고 아까 했어요. 이거는 직선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건 자취를 쓴 게 아니야. 왜냐면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 수직이등분선을 자취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직이등분선 위에 모든 점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나요?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P를 XY라고 놓고 P를 XY, 예를 들어서 이 점을 1,1, 이 점을 5,3이라고 놓고 자, 아까 같은 개념 사용하지 않고 자취의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 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수직이등분선이라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을 점이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어떤 공통의 특징을 가진 점들이 모인 거라고. 지금 얘를 이 한 점을 XY라고 놓았을 때 PA 길이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놓고 식을 써볼게요. A까지의 길이와 B까지의 길이가 같다고 놓으면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차피 제곱해도 똑같을 테니까 루트 뺍니다.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이걸 다 정리해 볼게요. 이걸 다 풀어서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거 분명히 직선이죠. 우리 뭐라고 한 거냐면, 어떤 P라는 점을 XY라고 놓고,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놨어요. P에서 A까지의 길이와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같다고 놓고, 식을 막 풀었더니 직선이 나왔어. 이 직선의 정체가 뭐냐고요. 이 직선의 정체가 뭐냐니까. 우리 지금 뭐라고 놨냐면 XY라고 뭘 놓고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다고 식을 놓고 쭉 해봤더니 희한하게 직선이 나오네. 그럼 이 직선의 정체는 뭐죠? 수직이등분선. 왜? 우리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선분의 양 끝까지의 길이가 같은 점의 모임이라는 걸 알아요.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요 A까지의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을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지금? 우리 방정식 어떤 선을 구하는데,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데 뭘 이용한 거냐면 점을 이용한 거예요. 점. 그 선이라는 건 어떤 공통의 특징을 가지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보죠. 두 직선이 있어요. 아까 했던 거죠. 가계이등분선 뭐였죠? 내심이었어요. 내심. 떠올립시다. 가계이등분선은 각 꼭지점에서 각 세 내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심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보세요.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나 지금 두 직선에 선을 달리할까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아까 수직 이등분선은 땡큐. 이거 수직이라는 정보도 알고 이등분 아니까 그냥 이거 족점 구하고 기울기에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추의 방정식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고요. 여기서는 정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게 이게 합동이니까 이게 당연히 합동이 되니까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이 점도 이렇게 그으면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임의의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을 xy라고 두고 이 xy에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l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놓으면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와 P에서 직선 M까지의 거리를 같다고 놓고 식을 세우면 직선이 나와요. 이 직선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라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양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양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그런 점들, 이 좌표표면 전체에서 이 직선 L과 직선 M까지 거리 같은 애들 다 모여. 그러면 애들이 흩어져 있는 점들이 쫙, 하나 더 있죠. 쫙 이렇게 모인다고. 각의 이등분선 두 개 있으니까 마치 기적처럼 점들이 쫙 모여서 선을 쫙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쫙.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배웠잖아요. 하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3x라고 하고요. 얘를 y는 2분의 1x라고 합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우리는 이걸 선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 구한다고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이므로 요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이므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같다고 놓자.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방정식 포메이션, 방정식 폼으로 바꿔놔야 돼. 이렇게. 얘도 방정식 폼으로 양변에 2 곱하고 y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단 다 바꿔놨어요. 방정식 폼으로 바꿔놓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써주시고요. 항상 요 xy 자리에 xy 집어넣으면 되니까 땡큐 할 것도 없으면 그냥 는 보세요. 여기도 루트 a는 1이고 1의 제곱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여기도 마치 절대값 씌워주고 요 xy 자리에 그대로 xy 넣으면 되니까 땡큐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놓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두 개 이렇게 있다는 절대값 만약에 a, b 있다는 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바꿔서 절대값 풀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건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여기 있잖아요. 원점에서 a까지 거리 원점에서 뒤에 0이 있는 거니까 원점에서 양쪽 거리 똑같다는 뜻이니까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죠. 계산하면 직선이 두 개 나와요. 직선이 두 개 나온다고. 이걸 계산하면 얘를 계산하면 직선이 두 개 나오는데
이 직선 두 개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하나는 요 가계이등분선, 하나는 요 가계이등분선. 이렇게 직선이 두 개 있을 때, 요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가계이등분선을 구하라 그러면 요런 가계이등분선이 하나 나오고 요런 가계이등분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직선 두 개, 직선 나왔을 때 지금처럼 절대값 때문에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정체는 하나는 얘, 하나는 얘라는 거 정리합시다. 자취는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수직이등분선이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가계이등분선이든 뭔가 선을 구하고 싶은데 선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할 경우에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건 어차피 점의 모임이니까. 그러면 그 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모아놓은 것이냐가 고민스러운 건데, 자,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원으로 연결됩시다. 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 점이 있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하나의 특징을 공유한다니까. 여기를 찍든 어때요?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즉 원 위의 점은 어떤 한 점, 이걸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은 애들의 모임이라고, 점의 모임이라고. 이런 점을 다 연결하면 원이 된단 말이에요. 즉 어떻게 할 거냐면 x, y라고 놓고 어떤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놓고 또 나왔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이 길이를 이른바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반대로라고. 양변을 제곱해서 예를 들어서 루트를 없앨게요.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면 이 식을 보고 이 식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나 지금 뭐 둔 거냐면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을 임의로 xy라고 놨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식이 나왔어요. 이 식이 어떤 방정식이 나왔다고. 어떤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방정식의 정체가 뭐냐니까. 원이라는 거죠. 왜? 이게 원의 정의거든.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점의 모임, 이게 원의 정의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식을 보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취, 점의 자취는 선이다. 내가 어떤 선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직선처럼 알 수 있으면 되죠. 선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 줄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의 모임이지? 오케이. 원이라는 건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모임이야. 점의 자취야. 그러면 얘를 P라고, X라고, XY라고 놓고 원의 중심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야. 라고 식을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우리는 얘를 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 원이 그걸 정의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는 원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